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내 친구 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일과 사회생활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권유로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푸들거렸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긴 것이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검진센터로 향했다. 간단한 접수 절차를 마친 후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다. 혈압, 혈액, 소변 검사부터 초음파, 심전도 검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언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었나? 민수는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의료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해 달라는 것이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병원을 찾은 민수를 맞이한 것은 그에게서 찾은 몇 가지 건강 이상 증세를 설명해주는 의사의 진지한 얼굴이었다. 의사는 민수에게 당뇨 전 단계와 시작되는 고혈압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지방간 증세가 보이고 있어 생활 습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초기에 발견된 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후 민수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의사가 추천한 식단을 따르고 주기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체크했다. 단순히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민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조기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썰을 전하며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예방이 최선이다. 민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동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한데 당뇨병에 관련된 질환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나에게 건강한 식단은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였다. 몇 년 전 진단받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잘못된 식습관이 얼마나 나의 건강을 망쳤는지를 깨닫게 된다.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 가장 처음 마주한 것은 바로 음식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음식이 내게 도움이 될지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정보와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강한 음식 리스트는 나의 식단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까지 바꾸어 놓았다. 첫 번째로 알게 된 음식은 녹색 채소였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시금치는 그 속에 풍부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로 인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유익하다. 그 다음은 각종 견과류이다. 아몬드와 호두는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사를 대체하거나 간식으로 섭취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 관리에도 좋다. 그 중에서도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선택이었다. 또 다른 발견은 바로 과일이었다. 물론 당분이 높은 과일은 줄여야 했지만 그 중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는 예외였다. 이러한 베리류에는 섬유질과 항산화제들이 가득하며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저당 지수를 가지고 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조금씩 넣어 먹으면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곡류를 살펴보게 되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고 귀리와 키노아 같은 통곡물을 식단에 추가했다. 이 곡류들은 단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이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데 뛰어났다. 어느덧 나의 식단에는 단백질도 탄탄히 챙기게 되었다. 닭고기와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 식품들은 간단하면서도 영양소를 가득 제공해 주었고
특히 두부는 다른 채식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생선, 특히 연어는 그 안에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주 섭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내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혈당 수치도 안정화되고 체중도 서서히 감소했다. 종종 과거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습관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고 나서는 그런 생각은 어느새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식단은 단순히 질환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더불어 머릿속이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음식이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을 가꾸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아보면 당뇨 관리에 적합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나는 건강한 삶을 되찾았고, 이러한 음식 리스트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제약이 아닌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김철수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최근 들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심각한 병이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그에게 생활 방식의 변화를 권고했다. 김철수 씨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자신의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샐러드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녹색 채소들을 자신의 식단에 추가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그리고 상추 등 다양한 채소를 경험하면서 그는 그 채소들이 자신에게 주는 다양한 맛과 영양을 즐기기 시작했다. 녹색 채소를 섭취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그의 몸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었고, 특히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소화도 더 잘 되었으며 정기적인 변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건강해졌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는 매일이 상쾌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어감을 실감했다. 약 6개월이 흐른 뒤 다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의사는 그의 변화된 생활 방식을 칭찬하며 그에게 계속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유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녹색 채소 섭취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녹색 채소의 놀라운 효능을 나누었다. 그는 새롭게 배운 요리법들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샐러드 파티를 열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앞장섰다. 이제 그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녹색 채소를 먹고 있다. 김철수 씨는 녹색 채소가 그의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여전히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살며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새들의 지저귀미 주말 아침에 시작을 알렸다. 그 소리에 눈을 뜬 나는 기지개를 하며 침대에서 천천히 기어 나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몸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침 스트레칭은 몸을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나만의 비법이었으니까.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쉬었다. 첫 번째 동작은 목을 풀기 위해 부드러운 목 회전부터 시작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뻣뻣해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데 집중했다. 춥고 건조한 밤을 보낸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팔과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을 진행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맞잡아 몸통을 비틀며 왼쪽으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과 동작들은 몇 번이고 반복했었다. 마치 생명력이 깃드는 듯 내 체내로 에너지가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허리와 복부를 위해 매트 위에 앉아 다리를 앞에 뻗고 팔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 몸을 숙였다. 초기에는 근육이 뻣뻣하게 저항했지만 매번 스트레칭의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내 몸이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동작을 할 때면 항상 멀리 앉아있는 체중을 쏟아부으며 머릿속의 잡념이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스트레칭 루틴의 마지막은 나에게 가장 시원한 동작,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었다.
두 다리를 모아 서서 한 발 한 발 번갈아기로 뻗어 박자를 유지하며 들썩였다. 이 유연한 동작이 나의 하체 피로를 씻겨내고 높이 올라가는 기분은 마치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한 덕분에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겨움들도 지나가는 동작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아침 스트레칭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활력과 기운을 북돋아주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다음 주말 아침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활기찬 기운을 안고 하루의 여정을 시작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와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제가 영양 보충제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마치 영양 보충제가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페이스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페이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 운동과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다양한 영양 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더 에너제틱해지고 운동 효율이 올라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약간의 위장 문제와 두통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영양 보충제를 끊어보라고 권고했다. 페이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보충제를 끊은 뒤 서서히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영양 보충제의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많은 보충제들이 과장된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필요치 않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영양 보충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는 곧 커뮤니티 전체로 확산되었다. 페이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섭취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정보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페이스는 지금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영양 보충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다.